68쪽이요. 68쪽. 이게 과학 지문인데 맨 처음에 과학 지문이 아닌 것 같이 시작하잖아. 볼게요.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던 전국 시대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 과학 맞아요? 맞죠? 뒤에 나와요.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마음에 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마 알고 있겠지만은 맹자께서는 성선설을 주장하셨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착한 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착한 게 어떻게 있다라고 보는 거냐? 거기에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사단은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이것이 인의예지로 확충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기본은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 오른쪽에 있잖아요. 사단, 인간의 본성으로 네 가지 마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누구나 선하다고 해서 본성을 네 가지 다 확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있다고. 그리고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로 확충이 되긴 돼요. 근데 누구나 사단은 있지만 누구나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확충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게 될 테지만 이게 안 되는 조건이 있겠지? 그게 나올 겁니다. 볼게요. 욕망이 사람의 선한 본성을 가려 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 가리는 거지. 이렇게 가리는 거죠. 뭐가 가려요? 욕망이 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니까 이게 가려지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하겠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없애버리면 돼요. 얘를 없애버리면 이게 다시 눈에 띄겠지? 그럼 쭉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봐요. 따라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수양하여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데 욕망이 불가피야.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없애면 확실하지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피할 수가 없다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통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뭔가 다스리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맹자의 사상에서의 마지막은 정신 수양 이런 거겠지? 볼게요. 다시 봐요.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데 욕망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맹자는요. 욕망을 줄일 것을 제시하였다. 수양으로 인해서 욕망을 줄여요. 쭉쭉 연결되지?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대단히 어렵지? 어려우니까 이거를 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욕망을 줄여야 돼요. 줄일 거면 수양을 해야 돼요. 수양을 하게 되면 욕망의 통제가 되겠지. 통제가 되면 사단이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인의예지를 확충이 가능하지. 근데 이게 다 쉽진 않죠. 뭐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성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색을 통해 욕망의 방향을 인의에 맞게 이끄는 것이다. 또한 맹자는 호연직을 욕망을 제어해 주장했는데 호연직이란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이자 천지간의 같은 기운으로서 의로움을 꾸준히 쌓아야만 기를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각이다. 가위바위보. 이해는 들어오고요. 어쩔 수 없지 뭐. 원칙은 지켜야지 뭐. 누가 지래? 진짜 뭐. 자, 진짜 뭐요? 좋아, 들어와. 벌써 코트 입었어? 안 영어로 떨어진다고요? 무슨 소리야? 어제가 10도 됐는데 갑자기 10도가 떨어진다고?
1도는 영상이잖아. 영하랑 완전 다른 거 아니야? 0도나 1도나? 아,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이나 4등급이나? 0도나 1도나? 어? 수능 봐서 2등급이나 1등급이나? 99, 98? 아 그래? 같은 거야? 진짜? 그냥 같은 거야? 나올 수 있지. 저기 1점짜리 있잖아. 그게 탐구인가? 제2외국어인가? 99%일 수도 있고 98일 수도 있고. 같은 거야? 다른 거잖아. 0도나 1도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잖아요. 아니지. 둘 다 안 춥지. 계속 볼게요. 아, 이 모든 건 이해림 때문에 시작된 거다. 아, 끊겼어. 아,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근데 이 글의 핵심은 아니에요. 어쨌든 맹자는 뭘 이야기해요? 인간의 마음엔 선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철학적인 얘기잖아. 선생님 이게 과학 지문이라며요. 자 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원래부터 착하다라고 하는 거를 맹자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냐? 성선설은 이후에 유학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관념화되면서 현실과 멀어졌다가 관념화됐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떨어진 약간 그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20세기 말엽에 정반대 위치에 있는 과학에 의하여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유전학은 유전학을 통해서 마음속에 요게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유전학이요. 볼게요. 인간의 선한 본성이 유전자 정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증명이 된대요. 일벌들은 여왕벌과 다른 일벌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거 봐봐요. 여왕벌과 다른 일벌들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타적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 목숨을 버리고 남을 살리는 거 아니냐? 일벌들은 그렇대요. 아마 다큐멘터리 본 적 있을 거야. 벌집에 말벌 하나가 오면요. 일벌들이 어떻게 하죠? 몸으로 막지. 근데 보통 꿀벌들, 일벌들은 침 한 번 쏘면 죽어요. 몸속에 있는 침이 뽑혀 나가면서 죽는 거야. 말벌은 무한 번 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쏘면 자기 죽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푹 찌르고 자기는 죽는다고. 근데 왜 그래요? 더 많은 다른 그 무리를 살리기 위한 거고 여왕벌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타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타적 본성이 일벌들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인간의 선한 본성도 유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학에서 증명하는 게 뭐예요? 선한 본성이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타적 행동이라고 보는 건데 그 다음에 과학적 설명 대체된 것이다. 다음 단락 볼게요. 다윈의 이론에 의하면 개체가 평생 낳는 자식의 수, 번식 성공도 혹은 적합도를 늘리는 데 이반 유전자가 선택되어 개체군에 널리 퍼진다. 거기에 적합도는 곧 번식 성공도라고 보면 돼요. 또는 평생 낳는 자식의 수가 적합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적합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번식 성공도가 높다는 이야기고 이게 높다는 이야기는 평생 낳는 후손이 높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적합도가 10이면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내가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번식 성공이 높다는 이야기고 평생 많이 난다는 이야기고 그럼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선택을 해야겠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 유전자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특정한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도 이렇게 선택되는 것일까? 질문 하나 할게요. 특정한 사회적 행동이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이타적 행동이에요. 이타적 행동 써놓을게요. 특정한 사회적 행동 만드는 유전자는 어떻게 선택되는 것일까? 그것도 이렇게 선택되는 것일까? 근데 아까 1벌 얘기했잖아. 1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침 하나 쏘고 죽으면 이거 떨어지죠? 적합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선생님 그 1벌은 애를 못 낳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자고. 자기가 죽으면 이건 제로, 제로, 제로입니다. 그럼 이게 왜 선택이 되지? 그게 의문이에요. 계속 봐요. 사회적 행동은 이타적 행동이요. 자신의 적합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적합도 영향을 끼친다. 친구의 빵을 가로채서 내 입에 넣은 행동은 친구 적합도를 낮추겠지. 걔 아무리 체력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걔가 평생 나는 개체의 수가 적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먹었죠? 나는 높아지겠지. 내 빵을 친구에게 양보하는 행동은 내 적합도를 낮추고 친구 적합도를 높이는 이타적인 행동이다. 맞죠? 다윈의 이론대로라면 이타적 행동은 나 행위자의 적합도 항상 낮춤으로 선택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선택이 되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사례를 듭시다. 예전에 한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일본어과니까요. 일본의 도쿄에 오쿠보역이 있거든요. 신오쿠보역. 지하철도 있고 바깥에 있는 지하철. 얘기 안 했죠? 했냐 안 했냐? 안 했지? 여기에 그 유학생 이수연 씨라고 있었거든요. 저녁이었을 거야. 거기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떨어졌대요. 선로로. 기차가 오고 있는 거야, 지하철이. 이 사람이 한국인이고 그 떨어진 사람은 일본인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뛰어내렸지 자기도. 그래서 이 떨어진 사람을 올리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결국 올려주고 자기는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단 말이지. 아직도 행사하거든요. 추모식. 한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해요. 이게 관계가 우리 한일이 되게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거랑 관계 없잖아. 아직도 추모 행사를 합니다. 매년 그 역에서 아직도 한 20년 됐을 거야. 돌아가셨죠? 적합도가 얼마예요? 빵입니다. 빵. 그렇다고 이 사람을 살렸어. 이 사람이 이수연 씨랑 관계가 있나 없나? 전혀 관계 없거든요. 지역도 달라, 국적도 달라, 인종도 달라. 근데 구해 이수연 씨는 적합도가 제로. 얘는 어쨌든 뭔가 살았겠지. 완벽한 이타적 행동 아니냐? 근데 이런 경우 종종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니네한테 뭔가를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기 목숨 버리는 행위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다윈의 말에 따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야. 근데 왜 나타나죠? 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나타날까? 인류의 유전학에서는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타적 행동하는 개체가 관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얘기 볼게요. 해밀턴에 의하면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겠다는 목표를 지닌다. 자 보세요. 봐봐. 이제부터 잘 봐. 자 요거를 이수연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대단한 신부 아니면 본받을 만한 이 분을 인간이라고 보는데 개체라고 할게요. 개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타적 행동이 맞지. 왜냐? 이수연 씨라는 한 명, 떨어졌다는 그 사람 한 명, 각각이 개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체의 단위로 보지 말고요. 더 이상은 개체로 보지 말고 유전자 입장으로 봐봐요. 이 사람한테 어떤 유전자 A가 있다고 치자고. 그게 10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니까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도 A가 3개쯤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순간 판단할 때 100개가 물론 있지만 약간 좀 다른 케이스긴 해. 얘도 요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살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타적 행동하는 입장을 개체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꿀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죽으면 전체가 살잖아요. 그런 개념을 보면 돼요. 이제 봐. 해밀턴에 의하면 다시요.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다음 세대 자신의 유전자의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겠다는 목표를 지닌다. 갑의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는요. 갑이 을에게 빵을 양보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게 하려 한다. 근데 이거는 갑이나 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갑과 을 속에 있는 이 유전자를 더 많이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유전자는 갑의 적합도를 낮추지만 꼭 굳이 갑이란 개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관계없어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든 다음 세대 자신의 복제본만 많이 남기면 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뭐예요? 유전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읽어봤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게 이기적 유전자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종의 도구일 뿐이야.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단위로 가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언정 개체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뭐예요? 이기적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지. 들어봤던 얘기니까 좀 이해는 될 거야. 을의 몸속에도 이 유전자의 복제본이 있다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갑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이타적 행동이 갑의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을의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보아야 한다. 을이 얻는 이득이요. 내가 뭔가를 줄 거 아니냐? 을의 몸속에도 자신의 복제본이 있을 확률인 근연도를 곱하면 이는 유전자 입장 다음 세대 남기는 복제본 증가분 된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이게 B야. 그리고 이 사람과 이수연 씨의 관계, 약간 가까운 관계를 R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게 생겼지? 얘는 플러스 됐잖아. 여긴 또 마이너스가 생겼잖아요. 뺏겼을 거 아니냐? 이거랑 이거랑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B 곱하기 R이랑 C를 비교해서 이게 더 크면 가만히 있는 거고, 아 저걸 살리는 게 낫겠다 싶으면 구출하는 거고, 요걸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해밀턴 얘기예요. 다음 세대 남기는 복제본 증가분 RB가 되고요. 갑의 몸속에 있는 이 유전자는 갑의 이타적 행동 때문에 복제본의 감소를 겪게 된다. 그런데 유전자 입장에서는 증가분이 감소 많다면 RB가 C보다 크다면 더 이익이 되겠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남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거를 합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볼게요. 봐봐. 사례를 들어줄게요. 가정을 몇 개 해볼게요. 어머니가 물에 빠지셨고, 나의 아내가 물에 빠졌고, 내 자식이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해야 되죠? 한 명만. 혹은 순서를 따져서. 왜냐하면 급하니까. 누구 먼저 구해야 돼요? 니네 생각 가치관 얘기하지 말고 요거에 따라서 요 RB라고 하는 거 활용해서 이게 근연도. 그리고 요것도 따져. 요것도 감안하세요. 요거랑 요거를 따져봐. 누구를 구해야 되죠? 제일 먼저. 왜 그렇지? 일단 근연도가 누가 제일 크죠? 아니야. 어머니하고 자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한테 줬잖아, 유전자를. 내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의 근연도는 같아요. 아내는 나하고 근연도가 있나 없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로예요. 근데 어머니는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잖아. 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이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2는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 왜냐하면 둘 다 제로가 있으니까 둘 다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뭐 니네 가치관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다 떠나서 오로지 해밀턴의 이론만 가지고 따지면 이쪽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 나의 적합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아니냐? 내 유전자를 계속 더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2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래 어머니 뭐 나중에 자식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쪽을 2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경우에요. 이번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셋이 테러범한테 잡혔어요. 그러면서 테러범이 야 내가 너 한 명만 바꿔주마. 나머지는 죽일 거야. 누구 바꿔요?
바꿔야 돼요. 니네 가치관이 아니에요. 해밀턴의 이론과 요것만 따져봐. 누구를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순위가 아니라 딱 하나만 누구랑 나를 바꿔야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내 유전자 절반밖에 없다고. 나랑 관계없죠? 어머니도 물론 나랑 50%가 같지만 어머님은 이게 안 되고 나는 내 적합도가 100 아니냐? 그러니까 해밀턴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안녕 그러고 탈출해서 새로 결혼해서 다시 애를 낳으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연도와 적합도 얘기는 이렇게 판단하기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가치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연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오른쪽에 봐요. 해밀턴의 규칙 RB기 C 이거는 이타적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유전자 조건을 나타낸다. 이타적인 행동은 수혜자가 얻는 이득의 근연도를 곱한 값이 행위자가 입은 손실보다 클 때만 선택된다. 두 개체 사이의 근연도가 클수록 이타적 행동이 효율적이어서 손실 대비 이득이 클수록 선택되기 쉬워진다. 두 가지 조건 나왔죠. 하나는 근연도가 클수록, 또 하나는 효율적이어서 손실 대비 이득이 더 클수록 선택되기가 쉽다. 근연도의 가장 예시가 될 만한 거는 그래서 피예요. 피, 혈연.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근연도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연도가 크다. 뭐가? 피가 물보다, 혈연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크더라. 그리고 이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사실은 학연이나 지연도 여기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학연은 좀 다르고요. 예전으로 치면 지연은 같은 지역이잖아. 같은 지역이면 나랑 비슷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거에서 학연을 뺀다면 딱 근연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밀턴은 그거를 이론화한 거고요. 유전적 근연도는 행위자와 수혜자가 이택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개체군의 평균보다 더 많이 공유할 확률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읽은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개체군의 평균보다 더 많이 공유할 확률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보통 근연도가 자식과 부모 사이인 0.5라고 치거든요. 절반. 근연도가 0이란 이야기는 이걸 조심해야 돼. 근연도가 0이란 이야기는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니네하고 나는 근연도가 0일까 0.5일까? 니네 나랑 피가 섞인 거 아니죠? 0입니다. 니네하고 난 0인데 그렇다고 해서 니네하고 나 사이에 동일한 유전자가 이 말은 또 아니에요. 있긴 있는 거야. 니네하고 나 사이에도 뭔가 있긴 있지만 편의상 그 평균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거를 0이라고 얘기할 뿐이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하고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평균치만큼은 동일한 유전자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가족 간에는 그게 훨씬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니네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왜냐? 있긴 있으니까. 하지만 미미할 뿐이에요. 유전자 근연도가 0보다 크다면 수혜자 몸속에 이타 행동을 하게 하는 유전자가 개체군의 평균보다, 자, 개체군의 평균보다 더 높은 확률이지 제로가 아닌 거예요. 유전자의 근연도는 상대방을 돕는 것이 자신과 어느 정도 같은지 알려준다. 0보다 크게 만드는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혈연이고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염색체를 한 번씩 받는데 절반. 부모 자식의 근연도는 0.5, 친형제 사이도 0.5, 조부모 손주는 한 번 더 내려가니까 0.25, 사촌은 4번 가니까 0.125. 따라서 친형제 사이는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상대방이 입는 손실보다 2배가 넘는다면 이타적 행동이 진화할 수 있다. 이거 이따가 오른쪽에 문제 풀 때 한번 볼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면 미리 봅시다. 봐요. 내 자식은 근연도가 0.5. 근데 봐. 내가 있어요. 나는 근연도가 나니까 1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데 자식이 자식을 한 명 낳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자식을 구할 필요가 있나 없나? 있냐 없냐? 한 명이야. 그럼 얘하고 나의 근연도는 0.5인데 얘가 한 명을 낳아. 그럼 얘는 계속 0.5만큼 생산할 거 아니냐? 나는 1이지 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식이 2명을 낳을 것 같아. 1이에요. 자식을 구할 필요가 없지. 여전히 내가 더 유리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식을 구하는 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적어도 이 자식은 요 같다. 3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득이에요. 물에 빠졌어. 조카가 빠져요. 조카는 근현도가 얼마라 그랬죠? 조카는 0.25예요. 좋아. 조카도 있어. 0.25야. 나의 자식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요. 얘는 5명을 낳을 것 같아요. 누구를 구하죠? 누구를 구해야 돼요? 곱해봐. 1.25 아니냐? 이 제로고. 누구를 구해요? 조카를 구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3명을 낳아. 누구를 구해요? 이론상 둘 다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거랑 요거. 근현도와 적합도. 둘 다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피보치를 돕는 행위자의 이타적 행동이 해밀턴의 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그 유전자는 선택돼서 복제본을 낳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해밀턴의 이론은 왜 혈연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배우자, 친구, 동료 이들은 비친족이에요. 나의 근현도는 0이야. 물론 이 0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평균치만큼 있다는 이야기라고. 니네하고 나 사이에도 똑같은 게 있긴 해요. 비친족에 대한 호의는 행위자가 미래 이득을 의식적 무의식 기대하는 행동인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는 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를 돕는 거는 그래 니네한테도 나하고 똑같은 유전자가 있겠지 이러고 돕는 거라고 말하면 되겠죠. 피부치에 대한 호의는 미래의 어떤 이득도 보상도 의도하지 않은 이타적인 행동에 속한다. 피부치에 대한 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피부치, 피부치는 조금 달라요. 자기를 희생할 피부치 이타적인 행동은 개체에게는 손실을 주지만 혈연 집단 전체에게는 번식이란 측면에서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돼 있죠? 자, 문제 볼게요. 11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맹자의 성선설에서는 마음속 사단을 선한 본을 근거로 삼고 있다. 맞죠? 아까 첫 단락에 얘기했잖아.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개체 적합도를 낮추는 유전자는 선택되지 않아요. 되면 안 돼요. 3번이요. 이타적 행동하도록 하는 유전자는 행위자, 수혜자 모두의 적합도를 높인다. 이거 왜 틀렸죠? 수혜자의 적합도만 높일 뿐이에요. 근데 더 크게 가면 유전자의 단위로 가면 자기는 이득이 되겠지만 이건 개체 얘기니까요. 근현도가 클수록 유전자 가능도 커진다. 좋고요. 5번 평균만큼의 확률로 들어있으면 근현도는 0이다. 이거 헷갈리니까 조심해. 0이라고 해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평균치만큼을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8번 볼게요. 3번이 되는 이유는 맹자와 순자는 욕망이 일정 정도 충족되어야 통제도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틀린 거 다 얘기합시다. 일단 맹자는 충족되어야 이거 아니었지? 그 다음 통제도 가능해진다. 맹자 입장에서 통제가 되는 거는 뭘 통해서예요? 수양. 그 다음에 순자 입장에서는 잠깐 올라갈게요. 보기를 봐. 어디를 보냐면 네 번째 줄. 어느 정도까지는 이기적 욕망이 충족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근데 욕망이 충족되어야 통제가 가능하다? 이게 순자 생각인가 아닌가? 순자 위에 보기 봐요. 통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번째 줄. 세상은 어지러워지면 통제해야 하지만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통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순자 얘기에서는 통제라고 부르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 투성이에요. 119번. 갑과 을의 근현도는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는 친족이에요. 정확히 어떤 친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태 행동을 함으로써 갑의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1개를 잃어요. 을은 유전자 덕분에 4개를 더 얻어요. 볼게요. 갑과 을은 친족이야. 얘네는 친족이에요. 그런데 갑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을은 플러스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을이 나와 사촌간이면 이거 얼마죠? 0.5죠? 0.5 맞죠? 그러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다시 얘가 내 자식이면 이제 이득이겠지? 아니면 얘가 나의 조카라면 1이니까 손해입니다. 내가 사는 게 낫지.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갑과 을이 친족이지만 확실히 어떤 건지 얘기 안 했잖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봐봐 이제. 1번 갑의 이타적 행동으로 인해 갑의 적합도는 낮아지지만 맞죠? 혈연 집단은 번식 이득을 얻겠다. 그래.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고요. 근연도가 0.5라면 가운데 경우죠. 근연 0.5라면 갑의 이타적 행동으로 인해 을이 얻는 복제본 수준은 갑의 손실보다 2배 크다. 맞죠? 계산했잖아. 1, 2, 2배요. 맞고요. 3번 근연도가 0.125라면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8개 복제본을 얻어야 봐봐. 4개였다면 0.5니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8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제 얼마 되죠? 1 되죠? 그러니까 8개 얻어야 이타행 지날 수 있다. 아니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9개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1.125가 되니까 이젠 이게 크지. 그러면 가능한 거야. 그래서 3번이에요. 8개 복제본이 아니라 9개가 얻어져야만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연도가 0.25라면 선택되기 어렵다. 맞죠? 0.25라면 1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5번이요. 갑이 을에게 한 이타적 행동은 미래보다 의도하지 않고 한 행동 가능성이 높다. 왜냐? 본문에 있었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120번이요. 해밀턴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해밀턴의 생각은 요거였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 얘기 나와야 돼. 5번을 봐요. 이타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나 사회적 가치가 되면 결과가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수연 씨 같은 경우 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 제로가 되잖아. 관계없잖아. 물론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해밀턴의 말에 따르면 오로지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요걸로 따지는 건데 이분과 아까 그 살아난 사람은 이게 없다. 왜 했겠느냐? 요걸로 설명이 안 된다. 왜 했겠느냐? 아마도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반박은요. 핵심을 파고들어야 돼요. 121번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이니까는 골라주면 되는데 A는 뭐죠? A가 문장 성분이 늘리는 대에 이바지하는 그래서 부사어지. 하나가 다르죠. 2번은 뭐죠? 그는 의지할 대가 없는 뭐예요? 주어입니다. 주어.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기술 지문 볼게요. 몇 시냐?